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6월 8일 수요일 장 마감 후에 HMM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시초가 3650원으로 시작을 했으나 장중에 29,000원대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종가는 3450원으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도 그랬고 최근 영상에도 그랬지만 결국에 5일선, 11선, 21선을 이탈하면서 이게 바로 다음날 복귀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단기 상승 추세는 깨졌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고, 자 그러면은 손절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관망을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의 답안이 있을 때 저는 손절은 당연히 최하 세 번째, 그 다음에 관망은 두 번째, 추가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자. 관망 같은 경우에는 적정 수준, 그러니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까지 오지 않으면 관망이고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는 결국에 28,000원에서 29,000원 사이가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단기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어요. 갑자기 쭉 빠졌다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밑꼬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던지면 받는 주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받는 주체가 누구냐? 저는 SM 상선이라고 보여집니다. 기타 법인 이 매수가 사실은 상당히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제가 SK케미칼을 영상을 올리고 있지만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500억을 아마 시도를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 500억을 진행을 했는데 매입하는 기간 결국에 매입 끝나고 주가가 오히려 더 빠졌어요. 이 결국에는 예약 매수가 있다라는 건 사실 상당히 그 공매도나 아니면은 이 주가를 하방으로 던지는 주체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러니까 자기 패를 다 보여주고 매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기타 법인 SM상선의 매수로 주가가 결국엔 하락하다가 반등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물량이 결국엔 나중에 다시 시장에 나온다라고 하면 더 어마무시한 하락이 나오지 않나? 나올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한 4월 1일부터 보게 되면 기타 법인이 120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결국에 외국인과 개인의 물량을 전부 다 기타 법인이 받은 거거든요. 3월로 한번 볼까요? 네, 1300만 주입니다. 일단 그럼 4월이라고 보게 되면 4월부터 현재 지금 거의 3개월간 1200만 주를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결국에 나중에, 물론 SM 상선이 이 물량을 보유해서 최대 주주에 올라서겠다라는 큰 꿈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SM 상선이 이 주식을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시면 2만 원 중반에서부터 쭉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이 SM 상선의 현재 평균 단가가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2, 3천 원 혹은 20%만 올라도 언제든지 다시 블럭딜 아니면은 시장에서 매도가 나올 수 있는 물량들입니다. 소각을 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라고 감안을 해야 됩니다. 혹자는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아니 물량을 지금 샀는데 왜 당장 나온다는 소리냐, 어떻게 매도를 하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결국에 주식은 최대 주주도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매입해서 소각을 하는 행위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언제든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라고 예상을 하고 감안을 하고 고려를 해야 됩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이 80% 이상 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게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광주 신세계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종목이 지금 현재 보게 되시면은 주가가 지금 이렇게만 보면은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로 여기 2021년 9월 14일 46,000원 이 가격에서 정용진 그 당시 회장이었나요? 부회장이었나요? 정용진 회장이 광주 신세계 보유 지분을 광주 신세계한테 전량 매도합니다. 전량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빠지고 현재 지금 버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회복을 절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자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니 정용진 회장의 물량을 광주 신세계한테 매각을 했는데, 신세계 매각일 겁니다. 신세계 매각일 텐데요. 볼까요? 네. 보유하고 있던 52%를
신세계 그룹이 매각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정용진이 신세계고 신세계가 정용진이면 광주 신세계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차익 실현했고 어쨌든 대주주의 물량이 매각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신뢰도 상실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물량이든 언제든지 보유하고 있다라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 부분은 항상 감안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SM상선의 물량이 나온다는 게 아니고 현재 기타 법인이 매수를 해주고 있어서 잘 버티고 있네, 괜찮네라고 생각하시면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차라리 외국인이나 연기금, 기관은 어쨌든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매수를 하는데요. 기타 법인 보시면은 60만 주 매수했다고 해서 주가가 올랐을까요? 주가를 끌어올리진 않아요. 여기들은 매수호가로 받쳐서 먹지 매도가 시장가로 매수 먹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SK케미칼도 자사주 500억을 매수하면서 항상 받아 먹었지 쳐서 먹진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욕을 먹었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을 고려를 해주시고요. 대차장고는 뭐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물량이기 때문에 이건 논외로 말씀드리고, 공매도는 뭐 다시 한 자릿대에 와 있긴 하나 그래도 여전히 공매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뭐 당장 28,000원 이렇게 내려오진 않을 것 같고요.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따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조금씩 하락하면서 만약에 28,000원 초반이나 28,000원 후반이나 29,000원 초반, 28,000원 중반 이 정도 수준이 오면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해봅니다. 주봉 보게 되면은 결국에 지금 현재 주봉 기준 11선 그리고 21선이 29,000원대거든요. 그리고 61선은 오히려 역배열로 되어 있고요. 5일선은 더 밑에 있고, 결국에는 금주에 바로 이 28,000원대, 29,000원 초반대까지 내려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급락을 해버리면은 사실상 완전히 상승 추세에서 깨버리는 거거든요. 주봉 기준으로 5일선, 11선, 21선을 다 깨버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바닥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조금 더 이 밑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은 결국에 121선과 볼린저밴드 하단을 닿을 때까지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28,000원대에서 반등을 하는 게 아니고 26,000원대까지, 24,000원에서 25,000원대까지 더 내려가야 된다. 그러면은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가느냐? 이렇게 한 주 만에 바로 안 내려가고요. 차근차근히 계단식으로 내려가면서 결국에 이 하단선과 121선이 올라오면서 만나는 선인 25,000원에서 26,000원, 24,000원 요 사이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주의 급락은 당연히 안 되고요. 일본 기준으로도 뭐 급락이 나와버리면 사실은 주봉으로 5일선, 11선, 21선 다 깨버리는 거기 때문에 금주는 3만원 초반에서 마무리 짓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상황에서 단기 상승 추세는 조금씩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영상을 단발성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내가 수익 중인데 수익이 많이 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단기간 내에 돈을 빼야 된다고 하시면은 현재 주저없이 50% 이상은 물량을 비중 조절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지속적으로 갈 거다, 아니면은 투자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기한이 없다라고 보시면은 위 종목을 계속 홀딩하시면 되고요.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내가 이 종목을 이기고야 만다, 그런 감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큰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급락을 해서 털어야 되는 상황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버텨본다, 누가 이긴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주식은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고 내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인지, 아니면 그냥 관망만 해야 되는 종목인지, 아니면은 조금 반등 왔을 때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 종목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HMM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매출액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도 괜찮기 때문에 사실은 HM보다 더 나은 종목을 초이스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물론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최근에 노터스 같은 종목도 아주 핫합니다. 거의 뭐 5월에 샀으면은 7배, 8배, 6배, 7배 정도는 그냥 거뜬히 먹었는데요. 그거는 약간 신의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주가 조작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노터스라는 기업이 뭐 어떤 갑자기 좋은 호재가 나와서 이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이 시가총액을 뭐 7배만큼 올릴 만한 재료가 나왔냐? 사실 그런 내용들은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4,000원짜리가 28,000원, 약 7배가 올랐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이 종목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물론 그 종목은 이 거래 정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결국에는 2021년 10월 에디슨 EV도 10월에 사서 2022년 11월에 21년 11월에 팔았으면 최고의 종목입니다. 그리고 에디슨 이는 아직 유지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종목 2021년 11월에 4,000원짜리가 33,800원을 찍었습니다. 7배. 8배 가까이 찍었죠. 네. 근데 결국에 지금 현재는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노터스도 현재는 최고점을 달려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은 빠지게 될 거고 어느 순간 제자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내가 HM에 물려서 못 먹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후 내가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판 게 아니고 고점에 사서 저점에 매각을 했을 때의 그 타격, 그 심리적 타격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냥 여기서 홀딩 하시는 게 더 나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